네, 안녕하세요. 한약 종강 516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를 드렸듯이 태초력 계력 시점과 연관된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쟁점, 한서 율력지에 기재된 알봉섭제격을 다시 얻었다라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 뜻이 과연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서 율력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겁니다. 이거 부득 알봉 섭제격,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가인데 내용을 한번 해석 위주로 볼게요. 자, 이전의 력, 태초력 이전의 력입니까? 뭐겠어요? 전웅력이겠죠. 전웅력으로부터 추산해 보니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주요 중국력들을 보면 이렇게 역사가 되죠. 태초력으로 계력되기 전 진나라 때 완벽하게 관찬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전웅력이 있었지. 즉 이전의 력은 전웅력을 의미하겠죠. 이전의 력인 전웅력으로부터 추산해보니 태초력의 상원 태초인 BC 4721년부터 태초력의 일원인 4617년이 지나 도달한 원봉 7년, 즉 BC 104년은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 전웅력의 상원인 BC 4664년으로부터 4560년이 경과한 시점이기에 다시 전웅력 상원의 연명인 알봉섭제격을 얻게 된다 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직 좀 애매하죠. 구체적으로는 겨울에 들어서며 11월 갑자일에 삭과 동지가 함께 형성되니 1월은 건성의 두수입니다. 건성은 여러 이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수에 대해서 이거 예기와 사기에서 모두 건성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지. 1월은 건성에, 태세는 자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요 세 줄이 제일 문제야. 이 세 줄이 문제인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설명이. 그럼 일단 봅시다. 다음 회남자 천문운의 내용인데 여기까지 볼게요. 자, 전웅력의 일기라는 개념이 있었지. 즉 1520년의 주기를 3번 마치면 3종이라는 표현 제가 설명드렸었죠. 1520이라는 수치 자체가 60 곱하기 25에 20을 더해야 돼.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는 연의 간지명이 반복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3번 마치면 요 20이 60이 되면서 연의 간지 명칭도 반복이 되는 거야. 그지? 1월 성신의 배열이 다시 갑인년 여건의 상태로 회귀하게 된다. 이거 했던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태세기념법의 여건인 갑인, 즉 간지번호 50년부터 시작하여 한 번에 1520년 주기가 지나면 요거에다 20을 더한 간지번호 10인 갑술. 그다음 다시 두 번의 1520년 주기가 지나면 여기다 다시 20을 더한 간지번호 30인 갑오. 그리고 세 번의 1520년 주기가 지나면 비로소 다시 갑인 여건을 얻게 된다. 여기도 부득 갑인 지원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력에도 일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태초력에 일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거예요. 태초력의 1원이라는 개념은 기간이 이렇게 돼. 둘이 이 뭔가 간지년이나 이런 게 반복되는 주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웅력과 태초력에 뭐가 다릅니까? 세실과 삭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추산된 반복되는 주기의 기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봤더니 태초력의 1원이라는 개념은
4617이라는 되게 애매한 숫자야. 전응력의 1원은 4560이야. 이거는 완벽하게 60의 배수거든. 그지? 전응력의 그 1원이라는 개념만 60의 배수가 되고, 이 4617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60에다가 77인가? 77을 곱한 다음에 3을 빼줘야 돼. 즉, 이거는 연도명이 반복되는 주기는 아니겠죠. 그죠? 60의 배수가 안 되니까. 즉, 이 문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원봉 7년인 BC 104년, 즉 정축년이라는 단일 어떤 후대의 시점이 있잖아. 이 시점에 대해서 기존이 전응력과 개정된 태초력 간의 상원으로부터 지난 어떤 뭐랄까 상원 정년의 시점이 다르다 이거야. 태초력으로부터는 4617년이 지나야 정축년에 도달을 하고, 전응력으로부터는 뭐가 지나? 4560년이 지나서 정축년에 도달을 한 거지. 즉, 둘 다 1원이 지나서 드디어 정축년에 도달을 했는데, 둘 다 이 1원이라는 기간이 다르잖아. 그러면 전응력의 전응력 여건의 간지기년과 태초력 여건의 간지기년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치? 동일한 결과에 도착했는데 이 기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다시 얻었다는 것은 반복되었다는 거잖아, 갑인이라는 게. 근데 반복돼서 얻을 수 있는 여건은 그 1원의 길이는 뭐예요? 얘예요? 얘는 안 돼. 얘는 60의 배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태초력의 여건의 간지기년과 요 정충 BC 104의 간지기년이 절대로 반복될 수가 없어. 그죠? 따라서 지금 이 다시 얻었다는 것은 기존력인 전응력의 1원을 기반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 원년으로부터 전응력 기준 1원 전인 4560년 전이 갑인년이었기 때문에 이 태초 원년에 다시 갑인년, 즉 알봉섭제격이 나타나게 되었다. 왜? 4560년이라는 기간을 성원정년을 기반으로 나타난 해이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알봉섭제격이 다시 나타났다는, 갑인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태초력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맞을 수가 없어. 태초력은 원래 태초력의 1원이라는 요 4617이라는 요 주기 자체는 간지년명이 반복될 수가 없는 주기야. 그래서 요 부득은 요거를 패스하고 전응력의 1원이 4560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태초 원년을 갑인년이라고 하면, 혹은 정축년이라고 할 때, 태초력의 1원이 아까 몇 년이었어요? 4617년이었거든. 그럼 이때의 여건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태초 원년이 갑인년이었으면 태초력이 1원이 4617년이었기 때문에 4617년 전은 무슨 년이 되냐면 정사년이 되어버려. 만약에 정축년이라고 태초 원년을 규정을 하면은 경진년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말입니다. 태초 원년을 갑인년이라고 규정을 할 때 4617년 전이 태초력 1원 전은 BC 4721년이 되기 때문에 정사년이 되는 거고, 만약에 태초 원년을 정축년이라 규정을 하면 4617년 전에 태초력 여건은 경진년이 되어버려. 당연히 어느 경우에도
둘이 일치를 할 수가 없겠지. 그러나 전웅력 기준 1원이라는 4560년은 60의 배수이기 때문에 태초 원년이 갑인년이면은 4560년 전인 BC 4664년은 당연히 갑인년이 되는 거고, 태초 원년을 정축년이라고 규정을 하면 이 BC 4664년도 당연히 정축년이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알봉섭제격을 다시 얻었다는 의미는 이 전웅력의 1원이라는 기간을 기반으로 서술된 걸로 봐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태초력의 1원인 4617은 60 곱하기 77 빼기 3년이야. 그래서 사실상 60의 배수가 아니기에 절대로 60갑전 연명으로 회귀하는 주기가 될 수 없는 거지. 따라서 알봉섭제격, 즉 갑인을 다시 얻게 된다는 의미는 이 태초력 기준이 아니라 태초력 이전의 력, 즉 전웅력의 1원인 4560년, 완벽하게 60의 배수죠. 이걸 기준으로 서술된 것이라 추정이 되면서, 자 그러면 그래도 태초력의 상원은 태초 원년으로부터 4617년 전인 BC 4721년이 되겠죠. 그래서 간지기년으로 반복되진 않지만 태초 원년의 간지년명이 갑인일 경우에는 정사년이 되고, 정축일 때는 경진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되게 의미심장하게도 이 정사년이라는 게 후한서 율력지에 기재가 됐든 주나라에서는 정사년을 여건으로 사용해. 이것도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야. 이 경진년이라는 것도 이 BC 160일의 경진년이 사분력에서 개정된 여건이거든. 이것도 약법적으로 의미가 있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둘도 뭔가 뜬금없는 것 같지만 문헌적으로 볼 때 완전 뜬금없는 여건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 알봉섭제격을 다시 얻었다는 뜻이 이해가 안 갔던 이유는 이거를 태초력의 1원인 4617년을 주기로 해석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이거는 애초에 간지기년 연명이 반복될 수 있는 주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이 다시 얻었다는 것은 당연히 전의 전력, 즉 전웅력의 1원, 즉 완벽하게 60의 배수인 4560년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즉 전웅력의 1원을 기점으로는 요 간지연명이 완벽하게 반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태초 원년의 간지기년 연명과 태초력의 1원을 기반으로 이렇게 추산해 본 태초력의 여건의 간지기년 연명은 다를 수밖에 없다. 왜? 이 1원 자체가 60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럼 이게 그 태초력 계력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최종 쟁점, 이 143,3127년을 어떻게 추산해낸 건가. 한서 율력제는 아까 이 거대한 수 있잖아요. 저저번 시간에 했던 요 거대한 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끝으로 태초력과 관련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